인생의 질문은 대부분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유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14년 동안 책 896권을 읽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도대체 어떻게 카메라를 두고 어디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있고 다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밑으로 시선이 떨어질 수 있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2021년에 10년 동안 책 670권 읽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브런치 글 한 편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 글이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조회수 약 76만, 좋아요 3,541개가 달렸습니다. 브런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 글이 공유가 되면서 더 큰 반응을 일으켰고 심지어 이 글을 무단 복제하는 출판사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책 670권을 읽은 이야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만 저는 이 글을 발행한 이후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확실히 책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670권을 한 권 한 권 권수를 세어보았냐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보통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있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이력을 찾아보니 670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10년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니 한 달에 약 5권에서 6권 정도 읽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후로 약 4년이 더 흐른 지금은 896권이 되었고 직접 사서 읽은 책과 누군가 사줘서 읽은 책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솔직히 이 책들을 다 읽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 정도 읽다 재미없어서 그만둔 책도 많고 대충 느낌만 훑어보고 반납한 책도 많아요. 하지만 14년 동안 896권의 책을 읽거나 보면서 저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특히 저의 인생 형태를 180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위주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도 그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입니다. 돈은 없고 시간은 넘치던 백수 시절에 시간을 때우려고 만든 것이 도서 대여 카드였어요. 처음엔 제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서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소설가의 소설부터 빌려보았어요. 소설은 개인적으로 오래 읽기가 힘들었어요. 대신에 제가 가장 흠뻑 빠졌던 분야는 이름 모를 작가들의 여행 에세이였습니다. 저는 혼자 국내 여행도 못 가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척척 해외에 여행을 가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여행지에서 만난 도둑에게 전 재산을 털린 이야기나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위기를 대처해낸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에는 참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여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대 중반, 책 한 권을 들고 혼자 템플스테이를 떠났던 것도 책에서 얻은 용기 덕분이었어요. 책을 읽자마자 여행을 떠날 용기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소심한 성격에 몇 개월 가까이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도대체 왜 나는 못하는 건데 하는 좀 짜증이 밀려와서 스스로를 떠밀듯이 여행을 떠났어요.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러 가던 그 길이 저는 여전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백수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원한 아침 새벽 공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일상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렇게나 겁먹었던 혼자 떠나는 여행은 생각보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지금처럼 유명할 때도 아니었고 추운 겨울이었던지라 산사에는 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그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롯이 혼자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저도 다른 에세이의 주인공들처럼 멋진 여행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책은 자기만의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씁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한 가지를 단순히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따라해보고 싶은 것은 따라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896권 중 10%만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중 최고의 변화는 저도 작가가 되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의외로 좋은 정보를 찾는 눈이 생겼습니다.
책을 대여해서 읽는 것의 장점은 가장 읽고 싶은 책이 아닌 책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백수 혹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고, 지금은 집에 더 이상 책을 놔둘 공간이 없어서 책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만약 반드시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한다면 저는 아마도 꼭 읽고 싶은 책만 읽어야 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읽던 분야의 책만 읽거나 유명한 작가의 베스트셀러만 읽었겠죠.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읽고 싶진 않지만 그럭저럭 관심이 가는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읽은 책이 인생책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작가나 싫어하는 부류의 책을 읽기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헛소리를 썼는지 의아한 책도 있었지만, 안 좋은 부분은 왜 안 좋은지를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누군가에게 팔리는 이유를 분석하면 해당 지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화도 1,000만 관객이 봤다고 하면 괜히 보기가 싫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대신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의외로 보석 같은 책이나 영화를 찾았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혹시 영화 레인 오버 미라고 아시나요?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최소한 제 주변에서 이 영화를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영화지만 제 인생 영화로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눈이 밝아졌고, 이러한 눈은 어디에서든 의외로 좋은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빌려 읽은 670권 중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일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서부터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었고, 이 시간에는 보통 업무적으로나 회사 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즐겨 읽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책을 읽으면 책을 읽기 전보다 어딘가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에도 관련 책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반대로 말하면 독서를 멈추면 성장도 멈추는 기분이 듭니다. 독서도 운동과 같아서 계속하지 않으면 근육이 떨어져요. 가수 송창식 씨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타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기타를 친 사람도 연습을 멈추면 실력이 녹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서, 글쓰기, 운동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리듬을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책을 펼쳐서 성장하는 느낌을 채워주죠. 책을 읽는 습관은 성장하는 습관으로 이어졌고, 비타민 약을 챙겨 먹듯이 독서를 통해 그날의 기분을 관찰하고 요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채워 넣습니다. 네 번째, 감각이 미세해졌습니다. SBS 생활의 달인에는 한 분야에서만 수십 년 동안 종사해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출연합니다. 그들이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분야를 오랫동안 꾸준히 파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달인에 해당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약 1년 정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하도 긴장하면서 오탈자를 찾아낸 덕분인지 어디에서든 남들보다 오탈자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회사에서 쓰이는 자료에 누구도 찾지 못한 오탈자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요. 오탈자만 뚫어져라 쳐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무엇이든 한 가지를 꾸준히 파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896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나름의 미세한 감각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책을 구입할 때 이 책이 나에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지금은 책의 몇 페이지만 짧게 훑어봐도 저에게 맞는 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표지, 작가의 프로필, 작가의 말투나 자주 쓰이는 단어, 첫 에피소드 등을 통해 저의 종합적인 느낌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책에 대한 감각이 단순히 책을 고르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도 결국 사람이 쓰고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길 수밖에 없죠.
896권의 책을 읽으며 만들어진 미세한 감각은 저의 모든 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5번째, 복잡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896권의 책을 읽기 전에는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어요. 한 권을 읽는 일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뒷부분을 읽으면서 앞부분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896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빨라진 속도만큼 한 권의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힘도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마쳐 봐야 전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배경화면에 정리되지 않은 파일이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내가 1분기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파일을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보였어요.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폴더 정리까지가 일의 끝이었던 거죠. 처음에 폴더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매 분기마다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정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파일을 만들면서도 이것은 어디 폴더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매체의 책 리뷰,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기고를 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단 책 한 권 읽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요약해서 소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다 보면 머릿속으로 핵심 키워드가 떠오르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떠올리는 일, 즉 요약이 원고를 완성하는 데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896권. 많다면 많은 숫자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겠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구력이 부족한 제가 14년 동안 꾸준히 한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돈은 없는데 시간이 넘친다거나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도서 대여 카드를 만들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넘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채웠는지, 자기 혐오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게 되었는지. 인생의 질문은 대부분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책을 읽을 것이고 읽어야만 합니다.